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서울 강남에서 하는 분양들은 그냥 로또라는 말이 이마에 딱 붙어 있을 정도로 주변 시세 대비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가격대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문제는 매주 1등 당첨자가 나오는 로또는 10,000원 한 장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전국민 모두가 다가설 수 있는 접근성이 있는 반면에, 강남 로또 분양은 아예 접근 차단벽이 거의 만리장성 수준. 이건 요즘 터져나오고 있는 고분양가의 전형적인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건데,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아무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기본 9평 룰이 22억에서 시작이 되니 주변 시세 대비 아무리 20억에 가까운 시세 차익이 나와도 이거 그냥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거고, 분상제라는 의미가 더 이상 존재하기도 버거운 강남 분양가는 워낙에 비강남권 아파트들이 17억 이상의 9평 가격 룰 굳히기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나름 강남 자존심 세운다고 거의 5억 이상의 갭을 벌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니 분상제의 의미는 탈색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이게 강남, 비강남이 서로 간에 가격 각축전을 벌이면서 비강남권은 강남권 가격 쫓아가려고 난리를 치고 있고, 반대로 강남권은 비강남권의 추격을 떨쳐내려고 더욱 엑셀을 꾹 밟고 가격대를 높여서 나오니, 이거 강남권 분양이 아무리 인기가 높아간다 해도 그만큼 가격 리스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천정부지로 가격을 올리고 나면 강남권 아파트가 아무리 부동산 변동성에 강한 면모를 보인다 해도, 일단 루프탑 위에서 쌓이는 게 거품으로 채워지기 시작을 한다면 결국 강남 아파트도 견디지 못할 수 있는 자체 붕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한국 집값은 서로 간에 쉴드를 치면서 가격이라는 방어에 있어서 자체 내진 설계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그냥 변동 요인이 급격하게 생기게 되면 우르르 무너질 수 있는 위험 인자가 더욱 커져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본 버블보다 한국 버블이 더욱 무서울 수 있다는 얘기죠. 일본은 부동산과 연계된 산업 분야가 각계 전투식으로 달락달락 떨어져 있는, 한마디로 각자 도생할 수 있는 면이 있었던 반면에, 그래서 일본은 부동산 버블이 나라 전체를 휩쓸어도 제조업은 나름 그 어려운 버블 붕괴의 현장 속에서도 강하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죠. 그냥 부동산만 그 자체로 고스란히 무너진 건데, 이게 부동산 시장의 진앙지의 흔들림을 전적으로 막아냈던 자체 방어력이었는데, 한국 버블은 동서남북 모든 곳이 부동산과 연결이 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고, 연쇄 반응이 즉각적으로 올 만큼 파급력이 크다란 얘기죠. 넓게는 미국 금융 환경과 직결이 돼 있고, 좁게는 국내 PF, 은행 부실, 내수 경기, 환율 문제, 물가 불안정, 금리 상황, 어디 하나 끊어낼 수 있는 조각이 없을 정도로 모든 곳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버블이 찾아오면 그냥 폭삭 주저앉을 수 있는 엄청난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한국 버블이 정말 버블의 위기가 오게 된다면 거의 역대급으로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처럼 싱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멀티플하게 모든 영역에서의 조짐이 부동산 존재감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 강남권 분양 아파트들 미친 듯이 가격을 올리는 것 자체가 더욱 리스크를 급등시킬 수 있는 방아쇠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 강남에서 분양했던 레미안 원펜타스, 여기 9만 명 이상이 몰리지 않았습니까? 거의 최근에 강남에서 분양했던 단지 중에 단연 넘버원 경쟁률이었습니다. 깔려 있었던 이 분양가 접근성은 굉장히 좋지 않은, 대기 수요자가 상당히 불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던 이 고점의 분양가로 치고 나왔었는데, 20평대가 17억, 34평이 22억으로 나왔고, 후분양, 그러니까 아파트 건물 다 지어놓고 분양을 한 곳이라 당장 이번 달 8월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는 곳이기도 해서
이 자금이 기본적으로 딸리면 도저히 뭐 당첨이 돼도 이걸 끝까지 끌고 갈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진 곳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1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벌떼같이 몰렸다는 것도 단지 한국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생각보단 그만큼 여기에 지원한 사람들은 거의 뭐 한계 상황을 넘어선 접근을 했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자금 끌어모아서 배팅을 하게 되면 결코 이 단지는 나를 배신하지 않으리. 전형적인 뭐 영끌구도의 접근이 많이 이루어졌을 거고 어떻게 해서든 넣고 보자 라는 생각이 많았던 그런 곳일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기는 거주 의무가 3년 후에 살아있어서 아무리 전세보증금 활용한다 해도 17억 선상의 전세금 3년 후에 고스란히 돌려줘야 하고 본인이 직접 들어가 살아야 되죠. 계속해서 전세 물레방아 돌리면 후속 세입자 구해서 끊어질 수 있는 자금을 이어갈 수 있겠는데 그것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렇게 3년 버티다가 전매 제한 풀리게 되면 그동안 올랐던 가격 차익을 고스란히 뺄 수 있다는 계산 하에 드립다 머리부터 집어넣은 것 같은데 차를 몰 때야 머리부터 들이밀어버리면 그래도 나름 빠져나갈 수 있는 틈새는 생기겠지만 이렇게 고가의 분양단지는 자칫 머리 잘못 들이밀었다가는 거의 뭐 뼈도 못 추릴 수 있는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그만큼 연말로 가면서 생각만큼 집값이 그리 견고하게 등뼈, 감자탕에 등뼈 있습니까? 고점의 분양가도 역시 시세 방어력의 뼈다구가 그리 단단하지 못한 건 강남도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서라운드 악재들이 여전히 한국 부동산을 향해서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선 강남도 장담하지 못할 변곡점도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맥락에서 벌써부터 원펜타스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당첨자, 전원, 당첨 취소가 될 수 있는 파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터지면 걷잡을 수가 없겠죠. 이유인즉슨 해당 레미안 원펜타스는 지금 가압류가 걸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당이 잡혀 있다는 건데 이유는 바로 대우건설이 중심에 딱 버티고 있기 때문인데 당초 레미안 원펜타스 신반포 15차는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가 공사비 갈등 문제로 첨예하게 조합 측과 대립을 하다가 그냥 바로 파토가 나버렸죠. 일방적으로 대우건설이 나가리가 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전에 이주비, 공사비 잔액들이 남아있어서 이걸 다시 회수를 해야 하는데 계약이 해지가 된 상황이니까 점점 자금을 회수할 만한 경우의 수가 줄어버리는 거라. 그래서 급히 서울중앙지법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물건이 레미안 원펜타스 부동산 그 자체니까 어찌 보면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대우건설은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없고요. 근데 법원에서 최근 대우건설이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를 최근에 인용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데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대지의 가압류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그 저당권을 말소를 해야지 입주자를 모집할 수가 있는데 레미안 원펜타스는 이걸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 법적으로 하자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당첨이 안 된 탈락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공탁을 통해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겠지만 이미 가압류 상태에서 입주자를 모집을 했기 때문에 위법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레미안 원펜타스는 7일날 당첨자 발표하게 되는데요. 거의 뭐 10만 가까운 사람들이 뜨거운 경쟁을 펼치는 곳이라 이런 사소한 법적인 다툼 충분히 생길 수가 있겠죠. 입주자 모집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으니까 향후 상당한 혼란이 야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조합이 아주 큰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문제가 될 소지를 그냥 수수방관한 것 자체가 이후에 당첨자 발표가 진행이 되면서 터져나올 엄청난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아마도 최초로 강남에서 분양한 10만 명이 모인 청약단지가 292명에 대한 당첨 사실을 취소할 수 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청약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엄청난 열기의 청약이었는데 탈락자들이 억울해서라도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튼 지켜봐야 할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강남 분양이 너무 고점의 분양가 쏟아내면서 분상제라는 제도가 무색할 정도의 접근 불가 성격의 단지들이 나오니까 거의 뭐 지금 분양시장은 투기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아니면 도로 간다는 얘기인데 영끌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곧장 이런 분위기가 불식될 수 있는 게 지금 부동산 선제 지표로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주식시장 오늘 최대폭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코스피는 이미 2700선 붕괴가 됐고 코스닥도 약세장. 결국 미국의 고용지표가 악화가 되면서 이젠 금리를 인하해도 시장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을 거라는 불안한 공포심리가 확산이 되면서 미국의 본격적인 경기 하강 구도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워낙 미국 장세가 거세게 밀고 나올 때부터 피크아웃이라는 신호도 떨어졌었고 너무 올랐지. 정상에 깃발 꽂으면 바로 내려와야지 추위에 얼어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주식시장의 피크 역시도 미국의 자산시장 재편의 움직임과 함께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의 휘청거림이 거세게 전체 경기지표를 밑으로 끌어내리면서 이제 미국도 경기 후퇴 조짐이 명확하게 보이는 단계로 이어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무리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해도 워낙 내려앉는 속도가 빨라져서 유럽 기준금리 인하 같은 모습을 보일 테고 그만큼 약발이 많이 떨어져 있을 거니까. 이후 유동성 확대는 당연한 수순으로 가면서 달러는 홍수처럼 다시 시장에 풀려 나올 겁니다. 결국 2년 넘는 인플레 잡기 금리 인상을 원점으로 가게 될 거고 슬쩍 0.25%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를 내린다 손 치더라도 다시 올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골디락스, 경제가 높은 상승을 구가하면서 물가도 변동성이 없는 그런 잔잔한 파도는 더 이상 없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게 된다는 건데 연말로 갈수록 미국의 갈짓자 행보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 대혼란을 야기할 만큼 엄청난 울림이 있는 충격파로 다가올 가능성 많다는 얘기입니다. 레미안 원펜타스가 지금 한국 부동산의 현 상황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잖아요. 법적인 분쟁 소지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입주자 모집을 위한 무리한 행보, 결국 분양가 끌어올리고 이후에 분쟁 소지 발생하면 이거 고스란히 대기 수요자들의 피해가 예상이 되고 결국 그렇게 고점의 가격을 치르고 들어가도 지금 노리고 있는 금융시장의 블랙홀 같은 커다란 입은 기존 고리타분한 자산시장을 삼키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위기를 내뱉으면서 기회를 붙잡으려 했던 부채성 자산들 그대로 순식간에 흡수해버리는 정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2024년 연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키래커처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강남권 10만 청약 아파트에서 당첨자 전원 당첨 취소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겠어요. 7일 발표인데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런 황당한 일들 지금 진행되는 한국 부동산을 조여오는 내부, 외부 변동 요소들이 만들어내는 이 극강의 변수 안에서 더욱 정말 당황스러운 일들은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